안녕하세요. 물리치료사 박상용입니다. 오늘은 견갑골의 내측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병원에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서 근무를 하다 보면요, 정말 빈번하게 마주칠 수 있는 그 통증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재미있게도 이 통증은 특정 시기가 되면은 통증이 강해지거나 그 재발될 확률이 상당히 커요. 그 특정 시기는 언제냐면요,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거나 아니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실내 공기는 차갑고 실외 공기는 따뜻하잖아요. 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이 이 통증에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견갑골 내측의 통증은요, 기온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은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 있어요. 이 첫 번째는 견갑골의 통증이고요. 두 번째는 승모근이 자주 뭉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. 뭐 표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솟아간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단단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냥 이제 뭉친다는 표현으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승모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쭉 올라오면서 두통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십니다. 이 세 가지는 정말 짜고 말한 것처럼 항상 얘기를 하세요.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간혹 손이 저리기도 한다고 하시고요. 이 쇄골 아래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을 보통은 물리치료 교과서에서는 흉곽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요, 도살 스카플라 너브 또는 등 견갑 신경의 포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 신경은 이 목에 있는 이 앞쪽에 사각근이라는 근육의 이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는데, 이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뭉치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이 신경을 누르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등 쪽으로 그 증상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. 그 외에도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요, 상당히 민감해져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은 뭐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고 뭐 일자목이다, 거북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치료를 내려보내 주시는데,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그 중요도를 뒤로 조금 밀어놓는 게 전 좋다라고 봐요. 그 이유는 한번 이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그 뭉쳐있는 근육을 푼다거나 어깨 근육을 좀 이완시켜 주면은 그 증상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,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정 상황이 되면은 이 증상은 또 나타나요. 반복성이 상당히 강해요. 이거 왜냐하면요, 저희가 이쪽이 뭉치는 그 증상은 해결은 했지만 이 근육을 뭉치게 만드는 그 원인은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거든요. 안타깝게도 이 통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하면 효과가 있다, 그 증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만은 이 뭉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곳에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. 다만 몇 논문에서 이 견갑골에 비대칭이 생기게 되는 사람들에서, 비대칭이 있는 사람들에서 이 증상을 좀 자주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요, 많은 분들이 견갑골의 높이 차이가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은데, 이 높이 차이 외에도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더라고요. 일단은 등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, 여기 엎드려서 보거나 앉아서 봤을 때 등이 굽은 사람이 있고 등이 완전히 평평한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두 분을 구분을 한번 하셔야 돼요. 등이 이제 굽으신 분들은 옆에서 봤을 때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이 목의 아래쪽이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되게 재밌게도 나이가 좀 이제 드신 분일수록 팔이 온전하게 다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한쪽 팔이 잘 올라가더라도 양쪽 팔을 이렇게 들게 시키면요, 팔을 다 못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으면 목을 이렇게 당기는 걸 첫 번째로 하시기보다는 양쪽 팔을 다 들어서 귀 뒤로 이 팔이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이 방법은 확인을 하는 방법이자 운동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요, 이 등이 평평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날개뼈 이렇게 등에서
이 날개뼈가 좀 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. 저희는 이걸 익상견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러한 분들이 앉아 있을 때 또는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었다 내렸다 할 때 이 견갑골이 몸에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지, 또는 이렇게 떠서 왔다 갔다 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나면은 첫 번째 말씀드린 이렇게 등이 굽으신 분, 목이 앞으로 나가서 튀어나오신 분, 이런 분들은 팔을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등이 평평해서 날개뼈가 이렇게 떠 있는 분들, 이러한 분들은 등을 뒤로 당겨주는 그런 운동을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뒤로 감에 따라서 미는 운동도 해줘야 되고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, 일단 가장 급하게는 날개뼈의 어떤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팔을 들어주고 그리고 뒤로 당겨주는 그런 운동들을 먼저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찍어 놓은 영상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. 첫 번째 방법은요, 일단 허리를 세우시고 양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양손을 포개셔서 손이 이렇게 포개질 수 있도록 뒤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당겨주시고 모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.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. 이 상태, 이 상태, 이 상태예요. 그래서 팔꿈치를 모은 상태로 뒤로 넘겨주려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세워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방법을 해보시고요. 두 번째 방법은요,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그대로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. 앞으로 기울였을 때 이 허리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제껴지면은 통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, 통증이 있다면은 이렇게 피는 정도를 살짝 줄여 주셔도 돼요. 이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당겨주고 이 손은 옆에 테이블에다 두시면 돼요. 자, 피는 힘, 어깨를 당기는 힘,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이 뒤쪽으로 밀어주시는데, 밀어준 상태로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시는 거예요. 다시 왔다가 기울여주고 어깨 펴주고 잡고 뒤로 밀어주고요. 손의 방향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더 어려운 운동이 되고,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운동이 됩니다.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운동을 조절하시면 되고요.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같은 자세에서 어깨는 펴준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팔이 귀보다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자꾸 들어주려고 시도를 하시면은 어깨 높이의 차이가 있거나 또는 견갑골 안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이러한 운동들을 단계적으로 함께 시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런 운동들을 좀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내 증상이 그 기운이 변한 시기가 돼도 잘 가라앉고 나타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알려드린 이 운동은 가장 처음에 시행할 수 있는 초기 제압 운동이고, 뒤로 가면은 미는 운동이라든가 들어 올리는 운동,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